네,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교안으로부터 화살총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죠.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찰 팀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복면을 쓴 20대 A씨, 공기주입식 화살총을 쏘고 돌아다닌 거죠. 네. 사실 지난달 30일 그 말씀하셨듯이 새벽이죠. 2시 15분경으로 CCTV에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최초에 뭔가를 들고 파출소를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예. 파출소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이 경찰서에서 차로 한 3분 거리인데 소위 말하면 그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으면 굉장히 많은 주치객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는 곳이라 이제 사안에 따라서 문을 잠궈 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 22세 된 남성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을 쏩니다. 근데 이 화살총 이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 10여 미터 쪽으로 날아가서 경찰관이 근무하는 아크릴 간판을 뚫고 그 다음에 책상에 박히는 그런 위력이 대단한 화살총으로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사건이었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예. 화살총과 관련된 이야기 뒤에 나눠볼 텐데 네. 일단 이 남성을 붙잡은 게 12시간이 지나고 네. 나서였더라고요. 그러면 그 12시간 동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시민들이 그렇죠. 빠졌던 거죠. 네, 30일 오후 그러니까 2시 15분에 발생을 했는데 이 범인의 주거지가 이 파출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무선 보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이거 12시간이 지나서 검거가 했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수사를 해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먼저 CCTV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목격자라든가 또 블랙박스를 이제 뒤지는 시기거든요. 이걸 감정을 뒤지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제보가 없을 때는 경찰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 어려웠던 거는 이 범인이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올려놓은 이런 어떤 그 옷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3번이나 갈아입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적할 때 경찰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경력을 동원을 해서 신속히 네. 검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만약 이 범인이 마음을 바꿔서 시민이나 어떤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큰 그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네, 바로 저 총인 것 같은데요. 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초동 대응을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초동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부산에 로펌에 그 네. 휘발유를 뿌려서 예. 굉장히 그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예전에 뭐 우리 그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80년대 운동권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네. 그 체류탄 말고 화염병. 화염병을 파출소에다 던졌는데 그때 철망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매뉴얼이 지금 아직도 진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흉기를 들고 진입을 하거나 쏘았을 때 이런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안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만약에 탈출을 먼저 해서 범인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뒷문을 개방을 해서 그다음에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진화가 안 돼 있다. 예. 매뉴얼이 없어도요. 일단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지금 총을 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달려 나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사실은 예.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당시 이 총기 소리, 화살총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화살촉이 약 20cm 정도 되는 화살촉이 아크릴을 뚫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근무하는 책상에 박혔단 말이죠. 예. 네. 아마 상당히 이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경찰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네. 재빨리 대응을 하는 모습, 문을 열고 나가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여 분간이 지나도록 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네. 결국에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화살총을 들고 있다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자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놀래거나 아니면 갑자기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범인이 자극을 받아서 아, 저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발견을 하더라도 아주 태연한 그런 어떤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자극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현장을 벗어났을 때 재빨리 예. 112로 신고를 주시고 본인은 혹여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신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곳에 피하는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고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찰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네. 이제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보호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사실은 방검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총을 쐈을 때 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방탄복 같은 게 이제 지급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치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아니면 형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방탄복, 방검복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 완벽하게 보급이 안 돼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맨날 어떤 예산 타령을 하지 말고 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때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해당 파출소에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지금 현재 순찰팀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 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태만했는지 이걸 규명을 해서 차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팀장을 직위 해제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상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직원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경찰관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런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좀 교육이 더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시민들을 지키는 이런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순한 문책보다 대응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살총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저 화살총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저 화살총은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사실은 22세된 이 한모 씨가 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총포 도검 하약류 방지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총포 도검 하약류 같은 것은 불법으로 소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외 직구를 할 때 탐지가 되거나 발견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마약 같은 거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류나 흉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색 시스템이나 이 걸러내는 필터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목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왔을 때 이런 조치들이 시스템이 빨리 개발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 네, 예. 지금 경찰에서 이 화살촉 같은 거를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이 남성이 그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휴대가 편하도록 잘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도는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총열이 80cm 정도인데 38cm를 줄여서 2분의 1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화살쪽도 40cm인데 20cm로 그 절단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 간편하게 소지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은 조치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행동들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잘못 하마터면 우리 경찰이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특수 공무집회 방해 혐의,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서 쐈을 때 이 예. 총에 맞았을 때는 100여 미터 정도에서도 이런 뚫는 위력 있는 총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남성은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서 이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내가 강도의 예비 음모를 털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행, 애행 연습을 할 때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했다 하는 부분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예. 수사 경험칙상 봤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강도 예비 음모를 털어놨고 또 경찰 간서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 경험칙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범인, 22세된 이 범인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 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각종 이제 흉악 범죄가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화살총 습격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흉기별 그
흉기를 갖고 있는 범인들 제압하기 위한 대응법 매뉴얼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경찰관들이 그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었을 때 테이저건 있죠. 테이저건을 발사를 해서 제압을 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지금 굉장히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총기가 불법으로 해서 방금 화살총 같은 또 총기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매뉴얼 준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서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예. 파악을 해보면요. 3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신속하게 경고하고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바로 제압을 하는 또 총기 발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 잠깐 네. 해주셨는데 미국 보통 경찰관들 보면 이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혹시 불가피하게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폴캠이 이게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폴캠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 경찰관이 본인이 스스로 보호하거나 사건 현장의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뭐 휴대폰을 찍는다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거나 초상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 법적인 보안 조치가 돼야 된다. 미국에서는 거의 경찰관이 폴캠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